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6일 토요일 아침 10시 8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쏠림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7월 7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프랑스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경계감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조금 부진했다라고 해서 유럽 증시가 이제 하락하고 하락 전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부진했지만 여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아직 상승이 지속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은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논판 페이롤스 20만 6천 나와가지고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죠? 튼튼한 고용시장은 금리나 기대감 후퇴를 의미하는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따 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드릴게요. 하여튼 일단 이건 좋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4.0이 예상치였는데 4.1 나왔습니다. 조금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낸 거죠. 약간 이제 혼재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다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좋다 이겁니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지금 AI 쏠림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주식시장은 어차피 AI 종목들은 지금 매크로적인 변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좋은 것만 봐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젯밤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생각대로 일단 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그랬고요. 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혼재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지. 채권시장도 환호했죠. 달러도 환호했습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다 어젯밤 이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냐라는 거를 일단 조금 좀 보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시장 냉각의 반색이라 되어 있죠. 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이라 되어 있는데 조금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가 있더라? 여기 있다. 그죠? 6월에 20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게 논판 페이롤스 얘기하는 겁니다. 20만 6천 개 예상 상회했다는 거. 몇 가지 요소가 우려스러웠다. 뭐가 우려스러웠냐면은 많은 일자리의 원천이 정부였다는 점. 그리고 이전 2달간의 고용 수치가 하향된 점,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다? 비록 저 지표가 예상을 상회해서 20만 6천이라는 값이 나와서 예상을 상회했지만 이 안에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민간에서 고용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고용을 많이 했다. 또 그리고 지난 2달간의 이런 수치들이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 이런 점들은 고용시장이 약하다라는, 비록 예상을 상회한 20만 6천이라는 값이 나왔지만은 이거 그래도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 강화,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얼마나 강화가 됐냐면은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70%로 잡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자꾸 높아져서 사실상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채권시장,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환호했다. 물론 주식시장의 환호는 그냥 이런 지표가 없었더라도 원래 환호할 생각이었고 원래 가던 길 갈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지표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해석이 됐으니까 주식시장은 더욱더 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따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겠지만 주식시장의 환호가 별로 환호가 아니었죠. 정작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더 하락 마감을 하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죠. 하여튼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타이틀들 좀 보자면은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나왔고 고용 둔화 추세 재확인이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고 있죠, 그죠? 네. 다른 거 특별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참 몇 가지 뉴스들 좀 확인을 좀 하자면요. 몇 가지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샴룰, 경기 침체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실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실업률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다라는 그런 게 이제 샴룰인데, 샴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발동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0.5가 넘어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예고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실업률이 4.1이 되면서 0.43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0.5라는 기준선에 근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좀 신경은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 등급 강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신용 등급 말고 투자 등급. 그러니까 왜 증권사에서 분석가들이 매수 보고서, 매도 보고서 낼 거 아니에요. 그 투자 등급이 강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중립이 됐다라고 하나? 예, 중립으로 매수, 중립, 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해서 중립으로 강등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소식의 영향인지 엔비디아는 최근에 힘을 잘 못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죠. 그죠? 심각한 쏠림을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하락이.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오히려 증시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며칠 전에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삼성전자 폭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들 하락하고 막상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약간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죠? 엔비디아가 투자 등급 강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확실히 지금 주식시장이 그 굉장히 어떤 쏠림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좀 느껴지는 측면이긴 한데, 한국 증시에서도 이번 주에 사실 하이닉스가 좀 소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의 독주가 펼쳐졌지 하이닉스는 꿈쩍도 못했죠. 그죠? 그리고 너무 하이닉스가 비싸고 또 그리고 반도체 쏠림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장은 다른 투자 대안을 막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한국 증시에서는 뭐 어떤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해서 금융주 같은 게 조금 좀 신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뭐 미국 증시에서는 그래도 좀 AI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중에 조금 덜 오른 테슬라 이런 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람들이 어떤 AI 쏠림에 좀 대안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막 움직이고 있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가장 쏠림이 심했던 엔비디아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약간씩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쏠림이 심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덜 쏠린 걸 찾아보자라는 그런 인식에 막상 대장들이 지금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근데 주가가 별로 뭐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얘네는 아직까지 기간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시장 사람들이 너무 쏠림에 대한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소외된 친구들을 조금씩 찾아갖고 이쪽으로 좀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 대장 AI들이 얘네들이 지금 막 힘이 빠져버리고 이런 건 아니다. 대장은 여전히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힘은 짱짱하다. 더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 좀 하나 해봤고요. 잠시 좀 이야기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은 다시 그 아까 전에 고용지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자면은, 고용지표 그죠? 고용지표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AI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 AI가 아닌 친구들은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오래전부터 소외가 나타나고 있는 친구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좀 못 가고 있고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한편으로는 뭐 금리나 기대감, 뭐 자꾸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잔잔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그 AI를 제외한 돈 못 버는 소외된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소외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몇 주째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죠?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확인한 게 뭐 ISM 서비스업 지표 이런 거 확인했잖아요. PMI 확인을 했는데 50 아래로 나왔지 않습니까? 50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약간 이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 고용 지표가 저렇게 나왔다. 이거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약간은 깔려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경기 둔화 우려가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치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그래서 시장이 뭐 급락폭락은 안 하고 있다. 급락폭락을 안 하는 이유는 AI 친구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런 측면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미국 경제가 슬슬 둔화되고 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당장 대침체로 대폭락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미국 경제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은은하게 안 좋은 거는 금리나 기대감을 자극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경기 둔화라는 거는 돈 못 버는 나머지 주식들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게 기업의 실적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소외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그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를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I가 쏠리는 이유도 그죠? AI가 돈을 잘 벌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의 추세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근데 금리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또 좋은 점이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폭락 이런 건 아직까지 없다. 소외된다 하더라도 급락폭락은 막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 그죠? 근데 상승한 종목 수가 좀 부진합니다. 50%, 52% 종목, 5033 종목이 상승했고 4243 종목이 하락했네요. 상승 종목 수나 하락 종목 수나 비슷비슷합니다. 여전히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AI 빅테크 쏠림, AI 빅테크 그죠? 얘네가 굉장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특히 얘네들 또 그리고 테슬라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AI로 좀 분류가 좀 되고 있긴 한데 약간 이제 상승이 둔화되긴 한 겁니다. 상승 둔화된 게 2%예요.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가 신나게 올랐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죠 아마존도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IT 빅테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는 아마존과 애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가장 좋은 거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은 요즘 계속해서 좀 부진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심각한 쏠림을 약간 경계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가 막 대폭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얘네는 그냥 기간 조정으로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애플과 아마존 이런 친구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얘네들이 좀 이제 신나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만약에 이제 얘네들의 상승이 좀 둔화가 된다라면은 다시 반도체가 다시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이 또 잘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좀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죠 미국 양대 지수 자체는 신고가 랠리를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약간 한국 코스피처럼 지수가 이미 강하게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유지하면서 순환매 도는 거죠. 이제 한국 증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마리의 뭐 말이 끌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에서 네 마리의 말은 반도체, 금융주,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 증시를 끌고 나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는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IT 빅테크 하나뿐이죠. IT 빅테크 하나 끌고 있는데 약간 IT 빅테크를 세분화하자면은 이제 AI 뭐 애플 뭐 이런 친구들하고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친구들하고 엔비디아 완전 반도체 얘네는 약간 구분을 좀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닌 IT 빅테크 이 정도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이 정도로 구분이 돼가지고 미국 증시는 이 두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는 뭐 네 마리의 말. 근데 사실상 2차 전지 이런 건 약하니까 뭐 약간 제외시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리 혹은 세 마리, 미국 증시는 두 마리의 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지수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이 랠리를 막 펼치고 있다고요.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지수의 상승이 뭐 둔화될 만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증시는 둘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를 수 있고 한국 증시는 이제 네 마리나 세 마리 중에서 이게 번갈아 가면서 오를 수 있다고요. 이런 걸 이제 순환매라고 하겠죠. 시장이 훅 죽지는 않는 가운데 이 안에서 이제 적당한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적당히 이제 서로 돌려가면서 쭉쭉 시장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순환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즘 쏠림이 좀 심하긴 했죠. 엔비디아나 반도체 섹터가 좀 약하긴 하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반드시 이거 반도체가 이랬으니까 월요일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일 난다. 그거는 또 아직까지는 아닌 얘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얘네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아시아에 있는 뭐 TSMC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뭐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별로 일단 상관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본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양대 지수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S&P 상승 추세, 그죠? 신고가 랠리 잘 가고 있고요. 저항 돌파한 차간 게 언제였죠? 수요일. 그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에 조기 폐장한 날 벌써 레벨업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S&P, 나스닥 둘 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 이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그래서 얘네는 일단 네, 지수가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죠? 이 와중에서 이제 순환매 돌면서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동성이 슬슬 커지고 있습니다.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타고 올라가는, 차분하게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러셀 지수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급락 폭락을 하기에는 아직 시장 분위기가 좋고 이러니까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선을 일단 지키고는 있습니다. 러셀 지수 선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거를 살짝 극복은 했는데, 일단 또 그 아래쪽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 이런 것도 좀 있으니, 근데 어젯밤 이런 하락으로 약간 불안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모습, 답답한 흐름. 근데 급락 폭락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정도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크게 떨어졌죠.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냥 낙관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가 지금 답답한 구간, 이거 10년 선물입니다. 그죠?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설마 고용지표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들 여기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당장 얘가 막 채권 시장이 더 막 그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 낙관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식시장 랠리를 그 가속화하는 그런 요인이죠. 주식시장 랠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달러도 어젯밤에 그죠 떨어졌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로화도 근데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젯밤 고용지표 때문에 야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그 외환 시장이 혼란에 빠진 거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은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달러 강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유럽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못 나가가지고 이제 잔잔하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근데 뭐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는데 근데 미국의 경기가 슬슬 둔화되는 우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유럽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네. 야 근데 미국은 튼튼할 줄 알았는데 미국도 조금 좀 비리비리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장 약한지 뭐 일단 지금 이런 게 판단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좀 약해지더라도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건 맞긴 맞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웬만한 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외환 시장의 고민이 조금 좀 펼쳐질 예정입니다. 야 미국도 조금 둔화되네 이러면은 계속 찔끔찔끔 달러 강세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환 시장 답답한 구간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침 이 달러가 좀 약세로 떨어져야 되는 이런 원인은 그 주식시장의 AI 쏠림, 이 랠리가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AI 랠리가 계속되는데 달러가 올라가면 이상하다는 말씀드렸죠. 뭐 그런 측면 때문에 달러가 비실비실한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어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뭐가 딱 움직이고 이런 건 없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시장 랠리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단기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일단 혼란한 구간이다. 다음 주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근데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AI 친구들이 워낙 그죠 뚜렷한 그런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워낙 어쨌든 그죠 소외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시장 대형주들은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권시장, 외환시장도 그 영향을 받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떨어지고 다음 주에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달러가 좀 약한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도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엔화도 조금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봐야 엔화가 지금 상황에서 야 162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162가 고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이런 랠리는 어떤 오버슈팅 같은 걸 한번 봐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162가 고점이 되려면 정말 오래 몇 달 동안 여기서 놀다가 못 넘어가야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엔화 약세 추세적인 건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래저래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 이런 것들 다음 주에 일단 그렇게 예상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쭉 다 이야기를 드려봤고, 어젯밤 이제 달러가 약하니까 뭐 구리 가격 이런 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리 값이 3% 올랐죠. 이 구리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3% 오르고 있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해 볼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근데 지금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고요. 반등시 매도 전략. 이번에 구리값이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오르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국 경기가 뭐 회복되네 어쩌네 저쩌네 부양책을 쓰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또 튀어 오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 너무 좀 과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거를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겠냐. 이 구리가 역사적인 고점을 이번에 갱신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22년 그 코로나 왔을 때 그때 유동성의 힘으로 고점 한번 찍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저항권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 그 저항권이죠. 무거운 저항권이고,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하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자산들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AI 쏠림 이런 걸로 인해서 구리 가격도 지금 같이 AI 쏠림의 한쪽 어깨에 손을 얹고 얘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함부로 랠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고 충분히 아마 올라가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면 한번 역발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뭐 오히려 뭐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달러 약세에도 근데 일단 뭐 상승 추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금값이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번에 사실 약간 좀 금을 보고 이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답답한 구간 안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아래로 가나 안 가나 좀 잘 봤는데 이 기간 조정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에요. 물론 아직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아직 중요한 저항 넘어서진 않아서 위로 갈 거다라고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일단은 지금 이 금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있죠. 달러 약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자산들 선호로 인해서 위험자산들이 잘 나가면서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투기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된 게 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라면은 또 금값 상승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값은 이제 뭐 슬슬 또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이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랠리가 한번 나왔고요. 기간 조정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목표치가 굉장히 또 몇십 프로 정도 또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던 거 그대로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변동성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기간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니었잖아요. 이까지만 폭락한 게 아니잖아요. 금값이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굉장히 일단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뭐 금값 매집, 뭐 금 매집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라인을 돌파한착 했을 때 눌림시 매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비싸게 사더라도 개인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값 생각보다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이 당장 뭐 금을 매수할 타이밍이냐, 조금 차라리 더 기다려보는 게, 금을 매수할 생각이 있었으면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여기 아래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이건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 저항이 있는데 저항을 넘어선 이후에 강한 상승이 확인된 이후에 눌림시 매수로 접근하는 게 차라리 지금 와서는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박스권이니까 얘가 박스권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있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인의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값이 일단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 국제유가, 뭐 구리값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 구리값은 여기 이쪽에 저항이 있잖아요.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국제유가는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입니다. 여기 저항이 있고 저기 저항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이 금값은 깔끔하죠. 완벽한 신고가, 뭐 이평선이 뭐 딱히 뭐 구부러지고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금이 뭐
뭐 물론 제가 그렇게 많은 원자재들을 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뭐 관심 있게 보는 뭐 구리, 뭐 금값, 또 그리고 국제 유가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일단 금이 지금 일단 가장 강하고 그나마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언제 내가 이제 금을 살 거냐, 그 실질적인 투자 타이밍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필요하죠. 당장 지금 뭘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엔비디아 좀 볼까 하는데 엔비디아는 요걸로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이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4.5% 한번 급등했었죠.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인지 또 그리고 위쪽에 저항이 있기도 합니다. 이쪽이 좀 어떤 저항이죠. 딱 봐도 밀리고 하잖아요. 이쪽에 저항이 있어서 일단은 밀렸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고 일단은 지난 4% 상승, 4.5% 상승했던 이날 장대 양봉의 영향을 아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AI 쏠림이 지나치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많아서 아직까지 그렇게 막 대폭등 이런 거는 좀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지수 보시면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지수. 물론 이제 여기 반도체 지수도 여기 전고점 저항 영역이고 이 지난 음봉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지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반도체 지수 자체는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종목들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가 조금 부진해서 그렇지 그 와중에 사람들이 안 쏠린 거 좀 덜 간 걸 찾자라고 하면서 뭐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뭐 AMD를 산다든가 퀄컴을 산다든가 뭐 인텔을 산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막 소외된 걸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내에서도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어떻게든 뭐 순환매를 돌려먹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아직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뭐 지금 조금 좀 서운한 거지 그런 친구들 아직까지 죽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죠 상승이 조금 둔화된 겁니다. 그죠? 지난 며칠 동안 이틀 연속 막 10몇 프로씩 올랐기 때문에 뭐 10% 5%씩 매일같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이 단기 오버슈팅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보시다시피 테슬라가 이게 지금 썩 좋은 종목이 아닌 게 이게 삼성전자처럼 위쪽에 이제 이 지난번 하락 추세와 위쪽에 저항의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얘는 신고가가는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경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뭐 엔비디아 쏠림이 너무 심하니까 상대적으로 테슬라 같은 거 해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심리로 좀 해먹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제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코스피도 단기 쏠림 너무 심했고 삼성전자 이런 것도 너무 심했잖아요. 이런 너무 쏠림이 심했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약간 상승 둔화될 가능성, 그 와중에 이제 또 다른 친구들로도 순환매, 뭔가 또 못 간 친구들을 또 찾는,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좋으니까 못 간 친구들을 찾는 계속해서 좀 그런 움직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러셀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좀 부진하다고요. 영 좀 불안합니다. 영 불안하지만 지켜야 될 자리는 그럭저럭 지키고 있고 아래는 매물대고 지지선 대니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방향성은 없고 당장 급락폭락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를 일단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